안녕하세요. 심영섭입니다. 오늘은 5월 12일에 개봉한 넷플릭스 영화 조 라이트 감독의 우먼 인 윈도우란 스릴러 영화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이 리뷰는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지만 결정적인 반전과 범인이 누구인지는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먼저 배우부터 소개하면요. 영화는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데요. 에이미 아담스가 앞집의 살인사건을 목격하는 아동 심리학자로 주연을 맡았고요. 이외에도 게리 올드만, 줄리안 무, 제니퍼 제이슨 리 같은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원작도 A.J. 핀의 우먼 인 윈도우의 동명의 소설인데요. 이 작품이 데뷔작입니다.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 1위를 40주간 연속으로 한 화제작이었는데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조금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애나 폭스는 아동심리학자로 광장 공포증으로 인해 늘 집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안정해 보이고요. 매주 찾아오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죠. 남편 에드와는 별거 중으로 늘상 딸 올리비아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집 지하에는 지역 잡일을 해결해주는 이 데이비드란 청년이 살고 있어요. 그녀는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 입에 달고 사는 와인과 정신과 약물에 취해서 몇 번이고 본 고전 스릴러물을 다시 보는 것이 그녀의 취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길 건너 앞집을 몰래 구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건너편의 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옵니다. 그들은 16살 소년 이선과 그의 어머니 제인 러셀 그리고 아버지 알리스타 러셀 이렇게 3인의 가족입니다. 어느 날 앞집 소년 이선이 어머니 심부름이라면서 애나의 집을 방문하고요. 좀 유약하고 선해 보이는 이선을 애나는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할로윈데이 아이들이 창문으로 던지는 이 계란 그리고 창밖의 아주 소란스러운 환경에 그만 공황 발작을 일으켜 정신을 잃고 말죠. 눈을 떠보니 한 여자가 눈에 띕니다. 앞집에 살고 있는 이산의 엄마 제인 러셀이 마침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애나와 제인은 애나의 집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제인은 아들 이선이 매우 착한 아이라는 이 애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남편인 알리스타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좀 깐깐하고 의처증이 있다고 말을 하죠. 모처럼 방문한 손님인 제인과 안주인인 애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보입니다. 제인은 애나와 카드 게임을 하고 고양이를 안고 있는 애나의 그림을 제인이 그려주고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 남편인 앨리스타 러셀이 집에 찾아오는데요. 혹시 우리 집에 누가 오지 않았느냐는 러셀의 말에 애나는 아무도 안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를 돌려보내죠. 그리고 수요일 애나는 이선의 비명을 듣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가는 제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 후 앨리스타가 손에 든 망치를 본 후 제인과 이선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선이 또 애나의 집에 방문하자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며 자신의 핸드폰 번호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목요일 애나는 마침내 제인이 칼에 찔리는 광경을 창문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몹시 공포에 질린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빨간 우산을 피난처 삼아 처음으로 집 밖에 나가보는데요. 그러다 또 졸도를 하고 말죠. 깨어나 보니 리틀이란 형사가 찾아오고 심지어 앨리스터까지 집에 있습니다. 러셀이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고 확신을 하지만 앨리스터는 애나가 제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웬 낯선 여자가 스스로를 제인 러셀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는 초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아들인 그 이선마저 애나 앞에서 애나가 자신의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증언을 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영화는 아주 분명하고 노골적으로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스릴러 이창의 오마주를 바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1954년도 작품 히치콕의 이창은 어떤 영화일까요? 이 영화 이창에서 영화 주인공 제프리는 사진작가로 카레이싱 촬영 도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집안의 창 앞에서 이웃을 훔쳐보다가 그만 살인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어떤가요? 우먼인 윈도우와 거의 설정이 똑같죠. 히치콕의 이 창은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내재해 있는 관음증에 대해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금기의 장면을 훔쳐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스릴러 영화죠. 우먼인 윈도우는 첫 장면부터 이 영화가 이창과 알프레드 히치콕의 후손이라는 것을, 관음증에 대한 영화라는 것을, 히치콕의 존경을 바치고 있는 영화라는 것을 선포하는 듯 보입니다. 아예 애나의 한쪽 눈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하면서 영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DSLR 니콘 카메라로 상대편 집의 거실을 훔쳐본다던가 애나가 고전 스릴러물을 보는 장면 중에는 히치콕의 스펠바운드의 한 장면인 꿈속에서 커다란 눈을 자르는 장면도 삽입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우먼인 윈도우는 고전 스릴러의 공식을 빌어 관음증이라는 주제를 다루겠다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제인 러셀이라는 이름도 마릴린 먼로와 함께 당대를 풍미했던 섹시 스타의 이름에서 따올 만큼 이 영화는 고전 헐리우드에 대한 각종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왜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히치콕의 거의 모든 영화에서 관음증의 주체, 즉 보는 시선을 가진 주인공은 남자였습니다. 훔쳐본다는 이 설정에 남자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음증의 심리적 기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관음증을 다루는 서스펜스 스릴러물을 본다는 것은 남의 집 창문 너머의 부부싸움을 구경하려는 심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관음증의 핵심은 나는 보는데 상대방은 그 시선을 모르는 데 있죠. 상대방은 그 시선을 되돌려 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매우 안전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죠. 이것은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배가시켜주는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의 주인공도 마찬가지겠죠. 이때 응시의 방향은 권력의 위치를 결정짓습니다. 남성이 권력의 주체가 되어 여성적인 혹은 성적인 무언가를 훔쳐보는 것이 고전 스릴러의 공식입니다. 드레스 투 킬이라든가 수많은 영화에서 패러디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성인 애나가 관음증의 주체, 권력의 주체가 된다면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영화의 제목이 우먼인 윈도우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 너머를 보는 이 여자는 제목처럼 우먼인 윈도우, 창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창 안의 여자, 창 안에 갇힌 여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터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히치콕의 영화 이창에선 주인공 제프리가 다리를 다치고 부러지고 여자친구와 결혼을 머뭇대는데요. 보통 평론가들은 제프리가 성적으로 무능해진 상태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먼인 윈도우에서 애나는 성적인 무능이 아닌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는 혹은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정신적 무능 혹은 정신적 착란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여지죠. 이런 정신적 무능을 잘 암시하는 상태가 바로 졸도라는 장치입니다. 애나의 의식은 제인을 만났을 때도 알리사를 만났을 때도 전구알이 나가버리듯 정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영화 형식적으로 보자면 조라이트 감독은 의도적으로 페이드 아웃과 페이드 인을 반복합니다. 깨어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 항상 이웃이 누군가 타인이 침입해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창의 경우는 제프리에게는 그의 말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여성이 2명이나 됩니다. 애인인 리사와 간호사 스텔라가 그들이죠. 그러나 애나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하에 사는 데이비드가 있지만 그는 재소자임이 밝혀지죠. 게다가
제인 러셀을 봤다는 애나의 주장도 전혀 주변에서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애나가 시종일관 전화했던 에드와 올리비아는 이미 죽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이 장면은 애나의 얼굴을 정면샷으로 줌인하면서 주의가 암전되는 페이드아웃 장면으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아마도 애나는 외도를 한 후 남편과 별거를 한 것 같은데요. 딸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기 위해 억지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다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을 제외한 딸과 남편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공황장애는 그녀의 정신적 외상의 징표 같은 것이죠. 이 장면은 방 안에 눈이 내리고 뒤집힌 차가 있는 것으로 다소 아주 초현실주의적으로 인상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애나가 과거의 외상에 갇혀있는 하나의 정신적 감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나는 이렇게 훔쳐보기란 권력을 가진 제프리와는 아주 다른 심리적인 결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살해당한 제인 러셀도 그리고 병증을 앓고 있는 애나도 가부장제 하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다 병에 걸린 혹은 가정에서 쫓겨난 여성들이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애나는 제인과 거울상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인은 애나가 갖지 못한 자유를 가진 몹시 위험해서 이 가부장적인 질서에서 추방되어 살해된 여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제인이 그린 그림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절망에 빠진 애나는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 핸드폰에 있는 딸과의 그 사진을 보다가요. 자신의 고양이 핀치를 찍은 사진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이 고양이를 찍은 사진 안에서 이 와인잔에 애나가 찍힌 것이에요. 이 고양이 핀치는 영화에서 애나에게 유일한 위안과 확신을 주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인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보시면 고양이 소리가 야옹 하고 나고요. 이선이 고양이 알레르기를 가진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핀치의 사진을 찍은 와인잔에 제인이 비추어진 이 사진을 발견하고 애나는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님을, 환영에 빠진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죠. 이후 줄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영화 속에서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우먼인 윈도우는 남성적 주체에서 여성적 주체로 주인공을 바꾸어 현대적인 관점에서 히치콕의 스릴러의 공식을 재해석한 시도가 흥미를 끕니다. 그러나 마지막 반전이나 좀 결말이 허술하고요. 원작 또한 이 부분의 처리가 미흡해서요. 언론의 평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가 흥미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라이트 감독이 카메라 외에도 핸드폰이나 현관 그 응답 기계, 그 화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훔쳐보기의 시선을 만든다던가, 또 결말에 이 애나의 얼굴이 쇠스랑에 이렇게 찍히거든요. 근데 애나가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죠. 심리적 상처를 형상화하는 이런 상징성도 흥미로웠습니다. 역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영원한 감독들의 우상인가 봅니다. 1998년에요. 구스 반 산트 감독, 이 감독도 거장인데 거의 모든 씬을 똑같이 재현한 사이코를 똑같이 복사해서 리메이크한 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2021년에는 조라이트 감독이 이창의 여성 버전을 만들기도 했으니까요. 히치콕 감독의 오리지널 그 사이코 영화에는 욕조에서 죽어가는 이 여배우의 눈과 하수구가 이게 디졸브로 겹쳐지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시각적 하수구라고 히치콕 감독이 말하는 듯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숨겨진 욕망, 훔쳐보기의 욕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리뷰를 통해서 보는 것을 보셨습니까? 영화 보기의 본질 역시 관음증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영화 우먼인 윈도우는 여성과 영화라는 두 겹의 시선에 우리 관객들을 묶어놓습니다. 위대한 거장 히치콕을 전면에 앞세우면서요.